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 창업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경영관리 이슈, 법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코리아의 안성빈 이사님을 모시고 명지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AR 콘텐츠, 스냅챗 같은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상품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AR 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참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질문은 등기이사의 경우에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던가 또는 다른 사업체표라든가 아니면 또 등기가 등재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에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보면 근로계약서 썼던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업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문제는 어떤지 또는 뭐 통상적인 어떤 경우에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등기이사나 이런 거 관련을 해서는요, 다른 곳에 소속이 만약에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곳에 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타 회사의 소속 직원이신 경우에는 거의 통상적인 경우는 겸업이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거의 통상적인 경우에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첨언을. 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뭐 근로자나 또는 임원과 회사와의 계약을 또 체결하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이라든지 임원계약. 그 계약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업금지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상으로도 이제 동종 영업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는 한은 다른 회사 동종 영업의 회사의 이사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영업인 경우에는 우리 법상으로도 이제 그 경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근로자나 이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어긴다 하면은 회사에서도 그 해당 근로자나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제 이사의 경우에 또 해임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등기 이사 이제 관련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확실히 등기 이사로 했을 때 그분이 확실한 등기 이사냐 아니면 등기 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른 이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법인 정관에 보면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그럼 정관에 있는 퇴직금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했을 때 퇴직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이게 또 분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등기이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느냐 아니냐, 근로자성을 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시라면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아니면 그냥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아서 고용관계 하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은 등기이사지만 근로자니까 나중에 근로기준법상의 그런 어떤 기준들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등기이사와 일반 직원의 그 세무 처리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등기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그 상여금을 등기이사한테 지급할 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직원들은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휘감독 통제에 있는 그러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는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합리적으로 당연히 그 성과를 배분할 거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어요. 근데 등기이사들은 회사에 이제 어떤 수익이 많이 나면 본인들의 이사회 격의서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되게 상여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세무서에서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에 그 정해진 절차,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어떤 배수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설정하셔서 이제 재무 플랜을 좀 짜시는 게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의 이제 사업자에서 지금 사업자의 지금 등기이사를 동시에 하고 계실 경우에도 이제 복수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보통은 이제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다음 회사로 이직하면은 기존의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그 소득까지 합산해서 새로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번에 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동시에 복수의 회사를 다니면서 양쪽의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이거는 종합소득을 어느 한 군데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